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썸네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이미지 파일을 지금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작은 사이즈로 해서 전체 이미지가 축약돼서, 그러니까 약간 스케일 다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링이 된 이미지들이 여러 장이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이제 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 보시게 되면은 그래픽 앤 사운드가 있고 그 밑에 그림 함수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카테고리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패턴화된 픽스맵 그리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그림 인디케이터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동작을 수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림을 픽스맵으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블록 다이어그램의 코드에서와 같이 그 그림 이미지의 그 렉탱글의 라이트,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정보, 그 다음에 탑 바텀 정보를 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이미지를 축약된 이미지로 표현할 때 스케일링을 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이 관련된 값들을 참조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불러오는 이미지 파일은 png 파일이어서 png 파일 읽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읽어오시게 되겠는데요. 메인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고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메인 vi가 있는 그 경로가 베이스 경로가 되겠고, 거기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를 이제 시작 경로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폴더 열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IO 카테고리에 이제 고급 파일 카테고리 아래에 이제 폴더 열거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입력으로 인가한 그 경로의 파일 리스트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 형태로 파일 이름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포르플을 이용을 해서 이 관련된 파일 이름 리스트를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인덱스를 일씩 증가하면서 관련된 값을, 파일 값을 추출하게 되어 있고, 이 추출한 값을 이용을 해서 경로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또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의 절대 경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VI를 하나 운영할 텐데, 이 관련된 서브 VI는 서브 디스플레이 png.vi라고 해서 입력으로는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 정보와 그 다음에 파일 패스 경로 정보를 인가를 받으실 수 있게 되겠는데, 디스플레이 인포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으로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값을 인가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작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XY 같은 경우는 값을 5로 설정할 거고, 그 다음에 줌 팩터 같은 경우는 0.2, 그러니까 20%로 줄여서 표현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파일 패스 경로를 인가받게 되고, 그 경로로부터 png 파일 읽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 정보를 얻으시게 되겠고, 패턴화된 픽스맵 그리기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결국엔 출력으로 그림 인디케이터에 투영할 수 있는 이미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미지를 투영을 하게 되겠는데, 다시 그림을 픽스맵으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렉탱귤의 레프트 라이트 정보, 그 다음에 바텀 탑 바텀 정보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라이트에서 레프트를 빼게 되면은 결국 이미지의 폭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바텀에서 탑을 빼게 되면은 또 위드스, 아까 그 하이트, 높이 정보를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위드스하고 하이트 정보를 구하신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dbl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xy에 대해서 이거는 각각을 나눠주고 나서 이 값을 드로우 에어리어 사이즈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줌 팩터 값을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이 오른쪽과 같이 실제 이미지 사이즈보다 이제 스케일 다운돼서 작게 표현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포르프의 출력으로 이 이미지 값이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고, 이거를 오토 인덱싱 기능이 이제 디폴트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미지 정보를 뽑아내신 다음에 이미지 01부터 이미지 04까지 총 4개의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각각 값들을 투영해 주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과 같이 썸네일 형태로 이미지를 표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테스트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들을 불러왔고요.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에 4개의 이미지를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습 코드 같은 경우는 파일 리스트가 4개인 경우에만 이제 동작을 하겠고, 만약에 4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4개의 이미지만 투영이 되게 운영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트가 더 많아진다 뭐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코드를 변경을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이미지가 투영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우선 테스트할 VI 이름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선 서브 VI를 먼저 만들게요. 관련된 VI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서브 VI 이름을 서브 디스플레이 png라고 하겠습니다. 서브 VI를 먼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VI를 운영할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먼저 하는 작업이 있죠.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을 불러오시겠고요. 커넥터 펜으로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다음으로는 텍스트로 서브 디스플레이 png라고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만약에 입력에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고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고, 에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그림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png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야 돼서 그래픽 앤 사운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래픽 포맷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png 파일 읽기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으로 png 파일 읽기라고 하겠고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png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면은 파일 경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 부분에 컨트롤 하나 만드시겠고요. 여기서는 파일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타일을 실버 타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버에서 문자열행 경로에서 파일 경로로 바꿔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 모양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걸 지우시겠고요. 다시 만들게요. 문자열행 경로에서 파일 경로 컨트롤 하나 불러주시겠고요. 라벨은 파일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커넥터 펜을 이 왼쪽에서 위에서 두 번째로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파일 패스를 지정할 때는 탐색 옵션을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디폴트로 파일의 기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패스를 png 파일 읽기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이렇게 나온 값이 이미지 데이터로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림 함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패턴화된 픽스맵 그립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인가해 주실 때 출력으로는 그림 인디케이터에 이미지를 투영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패턴화된 픽스맵 그릭이라고 하겠고요. 이렇게 나온 데이터가 이미지 인디케이터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라벨은 프론트 패널에서
자, 관련된 거를 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지금 캡션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데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가 굵게 되어 있는데 스타일을 자, 일반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는 이 이미지 인디케이터가 출력으로 나가게 운영할 거고요. 다시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건 또 뭐가 있냐면 자, 그림을 자, 픽스맵으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돈말 보시게 되면은 자, 아니면 굳이 이게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입력으로 인가받은 이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좀 위로 올리겠고요. 자, 렉탱귤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원소 자,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각각을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위드스 정보를 얻기 위해서 right하고 렉탱귤에서 left 그 다음에 자, 바텀 정보와 그 다음 탑 정보를 얻으셔야 되겠죠. 이제 이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살짝 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아니면 이 부분도 더 위로 올리고 자,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위드스하고 하이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빼기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자, 라이트에서 자, 레프트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 정리를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자, 빼기 함수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바텀에서 자, 탑을 빼주셔야 되겠죠. 자, 왼쪽 경계로 맞추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디스플레이 인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를 하나 불러주시겠고요. 자, 클러스터를 좀 적당히 키우시겠고 클러스터의 원소로는 x, y, 줌 팩터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숫자 카테고리에서 자, x 값을 하나 불러주시겠고요. 라벨은 제가 x로 하겠고요. 자, 데이터 타입을 볼게요. 자, 데이터 타입 배 정도. 자, 그리고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y로 하겠고요. 한 개를 더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줌 팩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왼쪽 경계로 하시겠고 그 다음에 수직 중심을 맞춰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고요. 이 클러스터 입력은 자, 왼쪽 상단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은 다 구현이 됐고요. 블록 다이그램을 코드를 마저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인포 정보가 있는데 이 관련된 정보로부터 자, 클러스터의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를 또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y, 자, 줌 팩터 이렇게 세 가지 원소 값을 뽑아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 관련된 값을 자, 이제 이용을 하셔가지고 계산할 건데요. 자, 나누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기존의 위드스 정보 자, 이거를 x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데이터 타입이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삽입의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dbl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를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값 자, 이번에는 하이트 정보를 연결해 주시겠고 자, y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해서 자, dbl을 자,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줌 팩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에 자, 그리기 영역 크기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줌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이 드로우 에어리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정보를 자,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는 묶기 함수를 썼지만 예를 들어서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쓰셔도 돼요. 자, 이 부분을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테두리를 더블 클릭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묶을 클러스터 타입을 선언해 주시고요. 자, 위드스트하고 하이트,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위드스 정보 연결해 주시겠고요. 새로운 위드스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트 정보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1호에서도 보면은 붉은색 삼각형이 있다는 것은 강제 변환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 변환점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자, 위드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 부호 없는 롱입니다. unsigned 32bit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자,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에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화해서 unsigned 32bit으로 선호해 주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변환해서 자, unsigned 32bit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줌 팩터 값을 자, 관련된 값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블록 다이그램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관련된 블록 다이그램이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파일 패스에서 우선 관련된 파일의 절대 경로를 한번 인가해 볼게요. 자, 컨트롤 C 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 볼게요. 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x, y 줌 팩터 값이 다 0으로 되어 있네요. 자, x 값은 제가 5로 하겠고요. y도 5로 하겠고, 줌 팩터는 0.2로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축약된 스케일 다운된 이미지로 이 닥터 스트레인지 이미지가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캡틴 아메리카를 해봤을 때 마찬가지로 크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크기로 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브 VR을 만들었고 이제 메인 VR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R을 실행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서브 VR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우선 자, 파일 IO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상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경로 만들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은 제가 보이게 하겠고요. 그리고 자, 이름 또는 상대 경로에 자,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VI가 있는 경로 밑에 이미지 폴더라고 하는 경로까지 선언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자, 폴더 이 고급 파일 기능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자, 폴더 열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경로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관련된 경로에 있는 폴더 정보라든가 아니면 파일 리스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은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경로 정보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구조에서 포르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저 같은 경우는 파일 이름 정보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별도로 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베이스 경로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절대 경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경로에 베이스 경로 연결해 주시겠고, 이 관련된 경로에 있는 이 파일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인가해 주시겠고,
다음으로는 이 이제 서브 VI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서브 VI 입력으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자, 이미지 파일의 절대 경로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인포에 자,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을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가운데로 하겠고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다시 한번 선언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포르플을 이용을 해서 이 관련된 함수가 이제 지금 4번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수행된 결과의 이미지 값이 자, 1차원별 형태로 출력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별 카테고리에서 자, 별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별의 원소 값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가겠고요. 그래서 원래는 자, 인덱스 정보를 명시적으로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되도록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아이템을 뽑아내겠다는 거고, 자, 여기에서 자, 바로 해볼까요? 인디케이터, 자, 이미지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겠고요. 자, 라벨은 오른쪽으로 하겠고 이미지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또 하나 복사하시고 자, 4개를 만드신 다음에 자, 선택해서 자, 수직 중심으로 하시겠고요. 이미지 02라고 하겠고 이미지 03, 04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값을 연결해 주시면 자,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좀 꾸며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미지 01이 있고, 이번에는 썸네일을 이 가로 방향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03, 자, 04가 있겠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 위쪽 경계하시고 그 다음에 수평 중심 하시겠고, 자, 보이는 아이템은 자,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자, 이렇게 하시겠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컨트롤 팔레트 필요 없으니까 닫아 주겠고요. 자, 서브 VI는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이즈가 잘 맞지 않네요. 자, 이 부분을 일단 다시 한번 지우고, 자, 이 서브 VI에서 사용한 거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자,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값을 우선 하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미지 01이라고 있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제대로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제 꾸미는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비율이 아주 정확하게 딱 맞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도구 팔레트에서 자, 녹색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트랜스페런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안 보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이 테두리도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테두리는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자, 관련된 이미지 인디케이터를 3개를 복사하겠고요. 자, 와이어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자, 이미지 02, 그 다음 이미지 03, 이미지 04가 되겠고, 자, 순차적으로 자, 02, 그 다음에 03, 자, 04를 배치하신 다음에 자, 4개 선택하시고, 자, 위쪽 경계하시고, 그 다음에 수평 중심 하시겠고, 라벨은 제가 전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서브 VI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자, 이미지 4개가 자, 썸네일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구 팔레트에서 자, 마찬가지로 트랜스페런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테두리까지 다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테두리를 자, 이렇게 하시겠고, 뭐 색깔도 뭐 바탕을 흰색으로 바꿔버릴까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좀 세련되게 보이겠죠. 자, 다시 실행하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썸네일 이미지를 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해서 내가 불러온 png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의 크기 정보를 변경을 시켜서 자,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그리기 영역 크기와 그 다음에 줌 전환율 정보를 변경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표시되는 자, 그런 실습을 진행했는데, 여기 보니까 줌 팩터 부분에 대해서 또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 마우스를 대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이 단 정도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데이터 타입을 자, 여기서 자, 삽입의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단 정도 타입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강제 변환점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한번 다시 동작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